앉으시고요. 앉으시면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가? 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공시법 이제 총칙하고 지적법을 먼저 했습니다. 지적법 먼저 정리를 했는데 좀 어땠습니까? 지적법은 이런 법이구나 정도의 개념은 혹시 감은 오십니까? 안 옵니까, 아직까지? 예, 지금 첫 공부라서 지금 공부하는 습관 들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단어를 외우고 이론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과정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쭉 앉아서 시간 내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법률 용어에 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미리 준비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뭐 예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를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습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제가 한 거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만 하고 쉬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듣고 까먹고 수업 듣고 까먹고 그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짧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뇌 깊은 곳에 길게 장기로 기억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복습이라 하거든요. 그 과정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너무 새까맣게 하얗게 잊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게 있었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간단하게 복습 리마인드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은 저희 과목 소개했어요. 우리 과목은요. 자, 부동산 공시법이었고요. 자, 부동산 공시법은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부동산 공시법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예,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이 부동산의 정보를 공중에게 공개하여 보여주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이 소중한 정보를 그냥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스러운 투자라고 해서 우리는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서 부동산의 고급 정보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 이 방법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적법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두 가지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지적법에 의해서 이 지적법에 의해서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보여주는 공시를 하게 될 거고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등기부에 등록하여 등기부 중심으로 이제 외부에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할 거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여 기록하고 공시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법을 배우는데 아니 우리는요 왜 두 가지 법을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이원화, 좀 이따가 우리나라 이제 등기제도의 특징을 배울 건데요. 우리나라 공시제도는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요,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어떤 관계? 자, 사실관계 정보와 그리고 권리관계 정보 두 가지 법으로, 두 가지 정보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자, 사실관계 정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토지의 표시사항,
어떤 겁니까? 어디에 있는 어떤 건데, 무슨 땅인데, 요 내용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겠죠. 자, 이러한 사실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형태를 보다 신경 쓰는 게 지적 공부였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뭡니까? 그래서 그거 누구 건데? 누가 쓰고 있는데 권리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권리관계 모습, 소유권에 관한 기본 정보죠.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누가? 등기부가 담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 사실관계 정보, 권리관계 정보를 각각 다루고 있지만 그 각각을 관장하는 부서에 따라서 우리는 국장이요 지적 공부를 담당합니다. 국장이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의 업무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국가사무를 위임을 주고 있고요. 지적소관청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을? 사실관계 정보를 보다 밀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사실관계 정보는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데 라고 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지적 공부에서 보다 중점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또요. 자, 그럼 등기부에서는 그래, 너네는 사실 형태, 사실관계 정보 좀 더 관리를 해라. 나는 다르다라고 하죠. 등기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법원이 관리를 하고요. 법원 밑에 관할 등기소, 이 등기소에 등기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정보,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만 알면 되었어. 나는 뭘 더 신경 쓰겠다. 그래서 그게 누구 건데 진실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법률관계를 분석해서 나는 권리관계를 좀 더 분석해서 정밀하게 관리를 하겠다. 어디 부분을요? 사실관계 정보가 아니라 권리관계 정보를 보다 밀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럼 이 권리관계는 뭐였습니까?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지적법과 등기법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법을 정리를 했다면,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관해서 정리를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를 보시면요, 136페이지예요. 기본서 136페이지입니다. 자, 136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차였습니까?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는 서론, 종론, 강론 요런 이제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론을 보시면 첫 번째 위에 각종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각종 등기 절차라고 해서 자, 우리가 요 순서대로 볼 겁니다. 지적법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네, 요 맨 위에 적었던 거 토지의 등록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나면 얘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없었죠? 뭡니까?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고, 그리고 토지의 이동의 전부와 관련되어 있는 지적 측량의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네,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등기법하고 이 지적법을 할 때 재미없다, 따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요 민법은요 너무 재밌는데요. 공시법은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요 순서에 맞게 절차에 따라 정형화된 것을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어때요? 민법은 갑을병해서 사례마다 새롭거든요. 어제 본 건데 또 갑을병 그려보면 또 새로워요. 재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순서에 똑같은 절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따분한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틀에 박혀 있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앉아서 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점수가 오르는 그런 과목이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절차를 한번 본다면 등기법은 다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기법에 관하여 총 내용을 개괄하고 있는 등기 총설 파트를 배울 겁니다. 자, 등기 총설 파트에서는 여기는 서론되어 있는데요. 등기에 대한 의의, 등기에 대한 특징, 그리고 등기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본 개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나면 이제는요. 자,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해서 자, 등기가 신청이 되어서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그 절차 모든 내용을 배울 거고요. 자, 절차 총론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요, 이 절차 총론을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 그리고 권리 등기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등기들을 전부 배우는 강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는 권리 등기 강론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등기의 모습에서 강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요. 오늘은 이제 총설에서 절차 총론까지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절차 총론까지 마무리하면 참 좋지만 이제 시간 여파상 안 된다면요. 다음 이제 시간에 절차 총론하고 권리 등기 여러 가지 등기를 전체를 한 대를 아울러서 이제 보고 이제 저희 수업이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설부터 절차 총론까지 한번 이어져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요. 자, 139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의를 볼게요. 자, 부동의의고요. 자, 우리는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39페이지 의의를 보시면 이 부동산 등기는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밑줄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밑줄. 그리고요. 그에 대한 일정한 자, 밑줄 칩니다. 권리관계를 밑줄. 되었습니까? 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절차에 따라 절차의 동그라미. 네,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부동산 등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그 절차, 방식, 그리고 등기되어 있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는 이 등기는 어땠습니까? 이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의 모습을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거 우리는 그 등기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등기로서 말할 수 있다. 공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알려줬다면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부동산 등기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시하는 뭐도 있었습니까? 지적 공부도 있었죠. 자, 그래서 140페이지. 자,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원화에 밑줄 하시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공시는 부동산 등기부 하나만 가지고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와 뭐까지? 지적 공부까지도 있다는 이원화된 공시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원화된 공시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등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등기 제도는요. 먼저 신청주의예요. 신청을 해야 등기부의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원칙이에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라면 신청 없이도 등기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제외하고 통상이라면 자, 등기는요,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신청해서 등기를 하는 거지. 야, 니 왜 등기 신청 안 해? 라고 잡아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강제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자 먼저 우리 등기는 신청을 해야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해서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물권 변동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라 한다? 형식주의라고 해요. 자, 형식주의 생각합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뭐해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 변동이 완성이 됩니다. 형식주의.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 신청은요. 만약 우리는 형식 심사만 하게 됩니다. 자, 심사라는 절차가 있는데 형식 심사만 한다고요. 그래서 형식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네. 공신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 정도의 내용을 배울 건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요 부분이 중요하고 이 내용은 144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상 지금 먼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가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의를 가지는데요. 자, 넘겨볼까요? 141페이지.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부동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기법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봐야겠네요. 141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종류 되어 있습니까? 네, 종류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종류 부분은 매년 한 문제씩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전체를 여기서 종류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기서 종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종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이러한 등기 어느 경우에 되는 겁니까? 강론과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탕이 되는 거지 문제가 나오면서 단독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뒤에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봅니다. 자, 먼저 부동산 등기의 종류입니다. 자,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등기의 뭡니까? 대상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자,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등 얘들은 우리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고 우리는 좀 전에 뭐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실관계 정보였죠. 그래서 표시 등기 또는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합니다. 자, 표시 등기, 사실의 등기는 우리는 어디에? 부동산에 표제부라는 데 등기를 하여 등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사실도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건데? 맞아요. 권리 정보를 또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권리 등기도 있을 거고요. 표시 등기, 사실 등기 아니라 이제 그 외에 권리 등기가 있을 겁니다. 자, 권리 등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에? 갑구, 을구로 구분하여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구분한다면 자, 141페이지 양가로 1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있습니까? 네, 표제부의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밑에 양가로 2번 권리에 관한 등기 있습니까? 네, 소유권 또는 소유권자가 전세를 줬다, 전세권 또는요 소유권자가 돈이 없어서 담보를 잡혔다, 저당권 이렇게 권리 등기를 갑구, 을구에 각각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시면 또 등기는요 형식에 의해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형식,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등기의 모습은 주등기의 모습 또는 부기 등기의 모습으로 각각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등기는요 말 그대로 독립된 등기입니다. 독립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이 주등기가 되면요 독립적인 권리를 생성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 아닙니다. 주등기는 1번, 2번, 3번의 형태로 자, 소유권을 최초로 보존등기 또는요 소유권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소유권이 생겼다, 주등기가 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순위 번호가 1번, 2번, 3번 독립적인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독립등기라고 하고요. 자, 그럼 부기등기는요? 부기등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부가하여 기록하는 겁니다. 기존에 더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기등기를 하고요. 자, 이 부기등기를 보면 독립성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연속의 의미, 종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나는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1번 이 소유권이 저당 잡힌 겁니다 라고 한다면, 또는 이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새로운 저당권, 새로운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등기를 하겠지만, 이해되겠습니까? 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이, 자,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새로운 전세권이 아니라 저 1번 전세권이 바뀐 겁니다. 1 부기 1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1번 주등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표시를 부기등기로 기록하는 겁니다. 가지 번호로 부가하여 더하여 기록한다. 부기등기. 그러면요, 니는 1번 전세권이가, 나는 2번 저당권이 기간 연장이 됐는데, 나는 1 부기 2호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2번의 인간을, 2 부기 1호로 적는 겁니다. 2 부기 1호. 자, 등기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는 1번이 아니라 2번과 연관이 있구나.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등기는 독립적인 권리등기 1번, 2번, 3번으로 순위별로 표시하지만, 부기등기는요, 주등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1부기 1호, 2부기 1호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합니다. 연관적이고 종속적인 등기, 부기등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보면 양가로 1번 주등기, 독립등기 되어 있죠. 첫째 줄에 기존 등기와 독립하여, 자, 독립의 동그라미, 독립적인 형태입니다. 자, 하지만 양가로 1번 부기등기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시면 순위번호에, 기존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밑줄,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밑줄, 네, 가지번호하여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기등기에 표 있습니까? 네, 요 등기부를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 얘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1번 을구의 1번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순위번호 독립번호 1번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면요, 독립된 등기로서 이 등기가 달리자마자 전세권자는요, 전세권이라는 독립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주등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볼까요? 1 부기 1호 찾았습니까? 네. 자, 목적이 뭡니까? 1번 전세권 이전돼 있습니까? 그거예요. 나는요, 난 새로운 권리 등기가 아니라 뭡니까? 1번 전세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를 표시를 1 부기 1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만약에 여기 밑에 2번 전세권이 있다고 봅시다 라고 한다면 1번, 2번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이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이건 요령입니다. 자, X 부동산에 가나요? 갑이 1 소유권 보존 등기 갑하면요, 주등기, 독립등기 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독립적인 권리. 맞습니까? 그런데 이 권리 등기에서, 자, 여기 전세권입니다. 을구에 1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을은 독립된 등기로서 뭐한다? 요 101호, 102호, 101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이 됩니다. 또 2번을 합니다. 2번 전세권 설정 A 뭡니까? 102호에 관한 전세권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A가 자신의 전세권을 이전 또는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이때 등기관은 1 부기 1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 부기 1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A가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했거나, 또는요, A가 전세권을 새로운 제3자 B에게
전세권을 이전했거나 라고 한다면 등기관이 요 신청을 하니까 1부기 1호 전세권 이전 또는 1부기 1호 저당 설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는 1번이랑 상관이 없는데 1번이랑 연관돼서 표시됐죠. 그거에 그래서 우리는 2부기 1호로 2부기 1호로 표시를 해야 주등기 부기등기의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 독립권리등기 그리고 부가기록등기 연관성 종속성의 그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주등기 부기등기가 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형식에 대한 분류도 봤는데 방금 봤습니다. 우리가 요것도 안 하고 바로 했네요. 자, 보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기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도 지어집니다. 자, 보시면 기입 등기가 있고요. 기입 등기가 있고요. 또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또는요. 말소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로 보시면 기입 등기는 우리는 뭐로 볼 수 있느냐? 기입 등기는 뭐로 볼 수 있냐면요. 자, 페이지 볼까요?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4번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기입 등기 찾았습니까? 자, 기입 등기 오른쪽에다가 최초 한번 적읍시다. 최초. 또는 새로운 등기를 최초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 우리는 기입 등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좀 전에 봤습니다. 갑이 X부동산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최초로 등록할 때 보존 등기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어떻게 전세권을 을에게 설정해 준 거 기억납니까? 네, 전세권자가 최초로 등록이 됐죠, 일구에. 자, 그래서 우리는 전세권 설정 등기, 자, 보존 등기, 설정 등기가 최초에 기록되는 기입 등기입니다. 자, 근데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는 있던 이전 등기에 좀 더 연관성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연관성이라며. 이전인데 얘도 최초입니까? 라고 한다면 알려드릴게요. 뭐가 최초인지. 자, 갑이요,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부에는요, 을이라는 작자가 소유권자로 새로 등록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 등록된다, 최초로 등록된다고 해서 기입 등기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그럼 변경 등기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변경 등기의 내용은 그냥 알아만 둡시다. 들어만 봅시다. 변경 등기, 경정 등기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등기부에 우리 자, 지적 공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지상, 등록상에 한번 등록이 되면 얘들은 영구무한하게 쭉 갔습니까? 아니면 없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있던 것이 변경이 되거나 없어졌습니까? 예, 그거예요. 있던 것이 변경이 되는 모습을 담아주는 등기가 변경 등기, 경정 등기입니다. 좀 전에 어떻습니까?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습니다. 전세금이 변경이 됐죠. 있다는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랄 겁니다. 최초의 전세금 1억 하고 등기가 되었는데 등기된 이후에 모습이 변경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억 주고 여러분들이 전세금 1억 등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줬어요. 1억 더 줬어요. 그래, 등기부로 보면 아직까지 1억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왜? 나는 2억 줬으니까 방 빼면 2억 받아가야 되는데 등기부만 보면 1억만 받아가야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바꿔야겠죠.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최초의 등록사항이 이후에 변경이 되면 우리는 변경 등기로서 변경된 모습을 기록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또 볼까요? 자, 최초로 등록되었던 전세권이 변경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기간이 뭡니까? 4년 계약갱신 청구하고 2년 더 살았어요. 결국에는 기존에 등록된 전세권이 기간 존속기간 만료로서 소멸을 해야 돼요.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소를 하면서
보증금, 전세금 내놔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때문에 자 전세권 있던 전세권이 존속기간 소멸로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등기부엔 전세권 있다 없다? 등기부만 보면 아직은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가 되어서 나는 방 뺐지만 등기부엔 전세권 하고 찍혀 있다고. 그럼 집주인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새 사람이 못 들어와요. 좀 이따 배울 건데요. 후등기 저지락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전세권자가 없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전세권 찍혀 있으면요. 새 전세권 등기를 못합니다. 어떻게 없어진 전세권 없애야겠죠. 말소 등기. 그래서 요겁니다. 최초로 새로 생길 때 기입 등기. 모습이 변경이 되면 변경 등기. 물론 그 비슷한 내용으로 경정 등기가 있을 건데 우린 변경 등기 하나만 두고 갑시다. 자 그리고 있던 내용의 권리가 소멸이 되면 말소 등기. 이러한 형태로 구분이 될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내용들은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기입 등기 정도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등기 있습니까? 기입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보존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설정 동그라미.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묶어서 얘는 변경된 모습. 그리고 양가로 4번 말소 등기는요. 소멸된 모습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등기를 한번 사실관계를 가지고 등기부에 한번 등기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를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면 다음과 같아요. 갑은요, X 부동산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하면요,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시 한번 신축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자, 신축하자마자 갑은 을에게요. 자, 을아 사라. 청약의 의사 표시를 했고요. 자, 청약을 받으니까 을은 어떻게 됩니까? 가봐 살게 승낙의 의사 표시. 자, 그럼 청약의 의사 표시, 승낙의 의사 표시가 구체적인 내용에서 합의가 있다고 봐지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계약이 성립하였다. 다른 말로 법률용어로 법률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해서 우리는 합치를 봤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합치를 봤다면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해요. 자,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한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요. 자, 갑은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 매도인의 지위가 되는 거고요. 을은 매수인의 지위가 됩니다. 자, 매수인의 지위, 매도인의 지위가 되면 각각의 지위에 맞는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때 갑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자가 되고, 반면에 소유권 이전 내놔 할 수 있는 을은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에 소유권 받아오려면 을은 갑에게 뭐 해야 됩니까? 예,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을은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대금 지급의 의무를 가지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매도인은요, 대금 지급 내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자, 결국 을은 뭐한다? 법률 행위를 토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 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라고 하신 분들은 자, 프랑스인이거나 일본인 부인이에요. 자,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자,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계약 살게, 팔게, 의사의 합치가 있죠.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제부터는 네 겁니다. 일 거예요. 일본 사람이라면, 프랑스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외울 게 더 많으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사의 합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등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민법은요, 자,
185조에서 자, 물권의 득실은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이 되고 임의적으로는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85조 우리는 185조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을 형성할 수 있지 너네 계약으로 물권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186조에서는요 명확하게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해라? 예, 등기해야 그 물권 변동 득실의 변경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하여라라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프랑스, 일본 어땠습니까? 프랑스, 일본은 의사만 있으면 의사만 없으면 그래 이제부터 이거다라고 했죠. 얘를 우리는 의사주의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되었습니까?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뭐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서 물권 변동하려면 등기하여라가 기본 원칙이 돼요. 이해됐습니까? 또 연결해서 계속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원칙은 법률 행위에 가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라고 했는데 좀 전에 가본요 신축하자마자 소유권 취득한다고 교수님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신축하자마자 소유권 취득한다며요. 쟤는 등기하는데 쟤는 우째 그럽니까? 쟤는 한국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때는요 얘는 갑과 을에서 을이 취득하려면 법률 행위로 취득을 해줘. 이때는 등기합니다. 하지만 얘는 법률 행위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축, 아파트 짓고 집 짓고 하는 게 법률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행위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제 배우신 거 사실 행위로서 소유권 취득한다.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187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187조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자, 공용 수용, 상속, 판결, 그리고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 지었습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 또는요, 경매 낙찰받았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 단 취득은 하지만 뭐한다? 처분하거나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라 이 내용인데 그 부분 어려운 내용이니까 기본과정검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해되겠습니까? 형식주의 맞춰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물권 변동하려면 뭐해라?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관계를 가지고 등기부에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갑이 신축을 하고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 을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고 합치를 해서 우리는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고 각각의 법률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 모든 전체적인 사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실체 관계라고 합니다. 실체 관계. 왜 우리 뭐 빰빰빰 하면 TV 보면서 뭐 이제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다큐멘터리 하면 탐사 보도 빰빰빰 뭐 추적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그 실체를 밝힙니다. 실제 형태를 밝힌다는 모습으로 낱낱한 요 행위 하나의 그 관계를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실체 관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실체 관계가 있다면 이 실체 관계를 어디에? 등기부에. 우리 지 맘대로 적습니까? 아니에요. 배웠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 등기는 뭐다? 순서예요. 절차에 맞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등기는 절차
관계라고 하고요. 실체 관계가 있었으면 이제 절차 관계에 따라 절차에 맞는 등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왜? 등기를 해야만 할 수 있다. 물권 변동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특징입니다. 뭘 해야 돼요? 신청, 맞아요. 신청으로서 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갑과 을이 당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갑이나 을이 혼자 올 수 있다 없다? 물론 좀 배우신 분들은 있잖아요. 판결이거나 예외이거나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산놈 판놈 둘이서 손잡고 와가지고 제가 판 사람 맞습니다. 제가 얻은 사람이 맞아요. 제가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공동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방문 또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가야지 등기해 줍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운대구 우동 1지번에 있는 100억짜리 땅을 팔면서 팔자마자 기분 좋다.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 제주도 여행 갔어요. 제주도 여행 갔는데 등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여행 가니까 어떻게 지방법원에 등기소가 제주에 딱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야지 제주도 등기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는 서울 가면서 그래 등기부에는 강남 지역 한번 찍혀봐야지. 부산에서 땅 사고 팔았으면서 강남 가서 신청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등기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해서 출석해서 신청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등기 공무원입니다. 등기 공무원인데 두 사람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등기 신청할 건데요. 자, 요런 내용이 들어보세요.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1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무슨 계좌번호 어디로 보냈고요. 이 사람 어디 계좌는 돈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몇 날 며칠에 만나가지고 또 이제 중도금 잔금을 넣고요. 그리고 잔금 넣자마자 온 겁니다. 등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맞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뭐뭐고요. 주소가 어디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사는 사람이고요. 주민등록 뭐뭐고 어디 주소 삽니다. 말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됐고요. 뭡니까?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제출하세요라고 해요. 뭘로? 말로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없다? 구술로 못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이 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 서면을 가져와야 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면이 들어와야 그리고 이 내용들이 합치를 해야 각하지 않고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 된다? 구술로 된다? 안 됩니다. 동영상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신청주의 공동 출석 서면주의예요. 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접수를 해서 이 등기 올바른 등기인가, 등기사항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요. 심사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등기사항인지, 각하사항인지, 등기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심사할 때 여러분들 또 주안점이 있는데요. 등기관은요, 이 갑이 을에게 팔았는지, X부동산을 불법 불공정 행위라 정당한 가격 받고 팔았는지 그 실체는요 신경 쓴다 안 쓴다? 실체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뭡니까? 제출된 서면만 검사를 해요. 제출된 서면만 검사를 하는 우리는 형식 심사를 합니다. 형식 심사. 다시 한번요. 실체하게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오로지로만 서면만 봅니다. 교수님, 그럼 서면 꾸밀 수도 있잖아요. 위조 서면이거나 또는 가라로 없는 거 만들어서 내는 그런 문서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어요.
얘는 서면만 다 갖춰오잖아요. 위조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오케이 하면 맞네요. 맞네요. 오케이. 형식 심사. 아니 그럼 형식 심사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형식 심사만 합니다. 실체 검사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실질은 이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데요. 자, 주소를 보니까 우리 옆집이야. 내 친구 집이야. 근데 내 친구 집은 뭐 천년만년 살 집인데 갑자기 이 사람 샀다네요? 아니 이거 내 친구 집인데 네 산 거 맞습니까? 잠시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야 이런 일 있냐 없냐? 없는데요. 알고 나서 야 각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가 심지어는 실체관계 자세하게 정확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체관계를 하더라도 파악하고 있다라도 실체 검사할 수 있다 없다? 하지를 못합니다. 서류만 잘 들어오면 등기를 해주는 형식 심사. 자, 형식 심사하면 대부분이 등기가 격려가 됩니다. 각하되지 않고. 그런데요. 자, 형식 심사를 통해서 등기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또는 신청서와 첨부 서면이 일치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각하를 할 거예요. 각하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각하를 해요. 자, 각하는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해 주세요 신청했는데 나는 니꺼 여기 등기 사항이 안 맞네. 등기 안 할랍니다라고 하는 등기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이에요. 기록을 거부하는 각하가 할 수 있고요. 자, 형식 심사만 했기 때문에 등기가 오케이. 뭐 하자가 없구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등기가 통과가 됩니다. 그건 우리는 수리라고 하고요. 등기가 수리가 되면 자, 이 등기는요. 드디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요. 기록되면 끝이 아니라 기록되고 뭐까지 자, 어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라는 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의 누구인가를 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개별 식별부호를 입력한다라고 해요. 자, 등기관은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등기의 고유 번호가 있고 공인인증서거든요. 공인인증서 꽂고 작성을 하게 되면 등기부 공인인증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누가 등록하였다 개별 식별부호가 입력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누가 등록이 됐는지 개별 식별부호까지 입력이 마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등기가 완료되었다 또는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순서 따릅니다.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했고요. 접수를 해서 심사 과정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아니라면 형식 심사만으로 각하 사유가 아니라면 수리해서 등기부에 기록하고 누가 기록했습니다라는 개별 식별부까지 입력을 마치게 되면 드디어 등기가 맞춰집니다. 이랬습니까? 자, 등기가 맞춰지면 이제서야 드디어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등기가 되어지면 다른 말로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나면 자,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겠습니까? 이 문제가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뭐 1년에 걸쳐서 매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언제? 자, 등기하라며. 등기해야 물건 변동한다며. 등기했으니까 이때 5번이다. 맞나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 틀린 지문. 언제 물건을 취득하냐? 물건 취득 시점은요. 자, 등기가 맞춰지면 어디로?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차에서는요, 요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총설에서 배웠던 요 내용들, 요 주요 내용들과 요 절차 총론, 절차의 관계, 요 관계를 가지고 추가해서 어디에 강론에 어떤 권리 등기인데요.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등기 절차인데요. 이 등기들이 요 절차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여러분 차근차근히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너무 쉬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 때 복습 안 하고
심화 과정 때 복습 안 하고 7월달, 6월달 막상 보려고 하잖아요. 순서 생각 없이 요거 탁 책을 펴는 순간 순서가 기억 안 나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너무나 쉬운 게 절차법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순서대로 하니까 따분하기까지 합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저 순서를 기억 안 하잖아요. 이 순서를 절차를 잊으시면 너무나 어렵고 그냥 때려 외워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하게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 오시면 자, 참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번 체크하시고요. 등기 절차에 계시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체크하시고요. 신청이 되고 나면 심사는요. 실체검사, 실질검사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오로지 뭐로만? 제공된 서면만 보는 형식심사만 하게 돼요. 자, 형식심사하기 때문에 자 145페이지 6번 체크. 좀 전에 왔습니다. 우리는 등기제도는 일본 프랑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물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써야지? 등기를 해야 형식주의입니다. 자, 형식주의라서 등기를 해서 물권 변동하면 등기부를 보고 믿고 거래한 사람 제3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 안 한다네요. 자, 7번 체크하시고 별표 하나.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쭉 넘기셔가지고요. 다시 139페이지를 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등기 절차의 게시 있습니까? 네. 요거 쉬는 시간에 요거 잠시 보시고요. 잠시 보시고. 자,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오시면 자, 3번, 4번 체크. 3번, 4번 체크. 그리고 4번 방금 했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쳐지게 되면 언제? 접수한 때 소급해서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한다.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접수한 때 밑줄.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동안에 139페이지에 있는 등기 절차의 개시 요 내용 있죠? 요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